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산으로 둘러싸인 경북 문경의 신현이라는 마을. 옹기종기 집들이 모인 이곳에 독특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다죠. 어머나, 이 집 진짜 특이하네요. 아니,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앞에서는 숫자 2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자집으로 통한다는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아, 10살 기어비의 태권도 연습이 한창이라네요. 대학생 누나 성실이에겐 그저 귀여울 따름. 나는 홍금보야. 아, 홍금보. 홍금보야. 나 홍금보야. 그러게 황금보 쏙 빼닮았다. 하고 또 양쪽으로 올릴 때는 그다음 기어비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 반규현 씨네 집. 야, 잘 찍는다. 오, 늦둥이 아들 애교에 하루에 시름을 잇는다지요. 아이고, 이렇게도 애틋할까. 하다 이젠 사랑꾼 아빠와 아들까지 등장했네요. 야, 아빠는 이건 다른 게 채워보겠어. 뭐 이번엔 바둑이라도 두시려나 보죠? 추억의 알까기네요. 아빠 봐주지 말기. 내가 왜 봐줘? 아니,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가고 세 분만 계시나요? 병원에 일하고 있죠. 병원이요? 예. 지금 주말 돼야죠. 주말 네. 보고 평일 아버님 놀아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친구 돼, 친구. 네. 실제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익숙한데요, 뭐. 나 이다리야? 주말 부부로 살다 보니 아빠가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한다지요. 근데 제일 좋은 순간은 아빠 말끝이 할 때. 그리고 아빠 코 비빌 때.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틈만 나면 애정 공세에 정말 사랑이 꽃피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놀라운 사실이 더 있다지요. 바로 옆에 검은색 기와집이 글쎄 규현 씨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이랍니다. 원래는 그 집에서 함께 살다가 앞마당에 지금의 집을 짓게 됐다죠. 이 집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 두 가지.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잘 살면서도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참 중요했던 거죠, 그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분가를 결심했지만 고향 집을 떠날 수 없어 앞마당에 집을 짓게 됐다는데요. 못생긴 자투리 땅에 집을 짓다 보니 이 독특한 모습의 집이 탄생을 했답니다. 그렇게 개성 있는 집과 옛 고향집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서게 됐다네요. 아, 마실 나갔다 오시는 이 어르신이 아이들 할머니시랍니다. 할머니. 엄마 이거 사과 먹어라. 야 사과 왔다. 사과 먹어라. 야, 사과다. 맛있겠다. 덥지 할머니. 주말 부부인 아들 내외가 힘들지 않게 손주들을 보살펴온 할머니. 큰 손녀는 옷까지 다려입히며 공주처럼 키우셨다지요. 원이요. 시원하다. 요즘도 엄마가 계시지 않고 아빠도 일하러 나간 평일에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분은 할머니시랍니다. 그렇죠.
기숙사 가기 전에 고등학교 그때까지는 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으니까. 집에 엄마 아빠나 누나 없을 때 할머니 집에 밥 먹을 수 있고 그다음 거기서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할머니가 밥도 차려주시고 이러니까 좀 감사해요. 자동차 정비 공장 운영하랴 아이들 돌보랴 바쁜 아빠가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애 엄마 태우러요. 정천에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터미널. 성실이 태어날 때부터 주말 부부 했으니까 한 21년 했죠. 21년. 그 오랜 세월 아내 마중을 빼놓지 않았다는 100점 남편입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기업이가 빨래를 개느라 바쁘네요. 아이고 그 녀석 기특하다. 기아봐 그거 하고 혹시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여기 정리하는 거? 오케이, 땡큐. 뭐 많이 쓸 수도 있고. 누나 성실이는 밀린 설거지를 깨끗이 해치웠네요. 오, 보아하니 두 남매가 집안 대청소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소파 밑에 먼지까지 꼼꼼하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죠? 아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까지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소요. 땀을 엄청 많이 흘리네. 1층이 얼마나 넓은데요. 엄청 넓은데 안방에도 청소하고 세탁실도 청소하고 거실에도 청소하고 주방에도 청소하고. 집이 청소를 해도 끝이 없네. 네, 금요일은 끝이 없어요. 엄마 올 때 누나가 청소를 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금요일마다 하고요. 그리고 엄마 올 때 엄마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먼 곳에서 올 때 집이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가 올 때 그 준비를 해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엄마를 맞기 위해 대청소를 한다는 아이들. 어쩜 이렇게 잘 컸을까요? 복받은 이 집 엄마 궁금하시죠? 네, 경기도 시흥에서 달려온 엄마 박현미 씨가 도착했네요. 아이고 고생했네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비하고 시리는? 어비? 집에 있지. 청소 다 해놓고. 엄마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알았어. 청소하긴 하는구나. 아내 오는 날만 기다렸던 또 한 사람. 손 꼭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일주일 만에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순간입니다.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아이고 방방 뛰며 엄마를 반기는 안녕. 아이들. 오 끼비. 안녕 마미. 그런 아이들과 떨어졌던 엄마 마음은 오죽할까요? 뭐라 그러셔? 눈에 밟혔던 막내를 챙깁니다. 무슨 얘기를 했지? 뭐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뭐 오늘 뭐 수학하고 뭐 진도 나갔지 뭐. 진도 나갔어? 그래. 시원하다. 온 식구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제야 시작됩니다. 신년의 어둠이 내리고 출출해진 저녁 시간. 오늘 식사 담당은 아빠 규현 씨가 맡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죠. 이따가 큰 그림도 가져올게. 기업이 큰 그림 어디 있어? 이거 정말 잘했지. 아빠의 배려 덕분에 엄마 품이 그리웠던 아이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들려줍니다.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아빠가 좀 더 힘들죠. 왜냐면 이제 그래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 살림도 가려도 만들듯이 살림도 하고 이러니까. 살림하고. 제가 이제 그 주부라고 반주부라고 얘기합니다. 반주부. 반주부라는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부담이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담이죠. 예. 잘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내가 알아서 예. 하는 거지 이제. 스스로가 이제 뭐 탓하지 말고 서로 그냥 이제 각자 이제 이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살기 좋은 고향 마을 한복판에 지어진 특별한 집.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죠. 문경 또 옛날에는 세제, 문경 세제. 아, 문경세제라는 이름 때문에 알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거창 가면서 전국을 다니는데 어디도 안 좋은 데가 없지만 여기도 참 풍경도 좋고 산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여기도. 유서 깊은 동네죠. 아주 유서 깊은 동네죠. 요즘 인기가 대단한 두 분, 노은주, 이명남 소장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집 가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바로 숫자 2입니다. 이? 부채인가? 뭐지? 이를 연상하는 뭐가 있긴 있나 보죠? 그러겠죠. 쌍둥이가 사나? 그런가? 갈수록 어려워져, 힌트가. 그러니까. 아이, 참. 알수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들여보내시면 안 돼. 이를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죠. 아, 예. 요새 한참 쓰는 철. 아니, 집 찾으랬더니 이 뭐 두 분 데이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에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거는 완전히 옛날. 아, 요게 이자인가 보다, 요게. 아, 그렇구나. 설마 했는데 진짜 이자가 썼네, 지금. 아, 나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이를 숫자 2라는 건지는 몰랐네. 아. 네, 찾긴 찾으셨네요. 집을 보니 힌트가 너무 쉬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밖에서 집 보고 있었어요. 이자로 된 집 찾으라 그래가지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배꼽 인사까지. 아, 그러면 아드님, 따님. 예. 아, 예. 아니, 너무 다 붕어빵이잖아. 가족인 거를 모를 수가 없겠는데? 그래요, 붕어빵도 이런 붕어빵이 없네요. 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서 이자를 찾으라 그래가지고 네. 이자를 찾아왔는데 예. 집에 왜 이자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냥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하시다 보니까 아. 설계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건축가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모양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보니까 옆집하고 담이 없어요. 뭐 예. 이유가 있나요? 제 어머니 집이세요. 아. 예, 제 시어르신. 예, 시어머니, 예. 할머니. 그럼 이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아버지는? 조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 50년 진짜요? 살았죠, 50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네. 실질적으로 대문 역할을 출입문이죠, 하는 거네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주인 역할을 해요. 두 집 가운데 자리한 주차장 입구를 공동 대문으로 쓴다지요. 여기 밑에가 열려 있어서 네. 옆집에 담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왕래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아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시골집에서 네. 필요한 컨셉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댁이었구나. 네, 예, 맞아요. 땅이 삼각형이다 보니 설계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2층과 1층이 절묘하게 섞인 독특한 집이 생겨나게 됐답니다. 이게 사실은 딱 네모난 땅이 아니니까 설계할 때 이렇게 조금씩 틀면서 오히려 더 재밌는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네. 수평으로 끊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경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또 이쁘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섰을 때 이거보다 더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집이 1층이었다가 자연스럽게 2층으로 되게 지붕을 살짝 잘 이었네요. 못생긴 땅을 극복하고 지은 집. 그런데 틀에 박히지 않아서일까요? 어쩐지 볼수록 멋스러워 보입니다. 이 집 1층 공간은 일자집 형태와 비슷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왼쪽에 사적인 공간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넓은 거실 겸 주방을 두어서 가족 공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지요. 하나 썼어요. 네. 이댁 전용인 아담한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도 넓네요. 네. 아. 네. 야, 이렇게 돼 있고 네. 계단이 쫙 나오고. 네, 네. 현관을 지나면 이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가족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실 겸 주방이랍니다. 큰 창이
인상적인데요. 정원과 멀리 산까지 담긴 게 꼭 여행 와서 보는 풍경 같으죠? 어머, 반대편에는 럭셔리한 계단이 또 있네요. 2층으로 이어지는 천장을 터서 집 전체에 빛과 바람이 드나들 수 있게 했답니다. 집이 자녀들의 성장할 때 성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 들어가지고요. 들어왔을 때 이게 확 트인 공간. 그리고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애가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밝게 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고 네. 바람이 잘 통하고. 네. 더울 때 주로 다리 밑에 가잖아요. 네. 다리 밑에 가면 시원해요. 네. 바람이 엄청 잘 불거든요. 네. 다리 밑이 바람 통로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네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천. 네, 여기가 이렇게 다리 밑처럼 이렇게 바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바람이 일로 지나다니거든요.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선생님네 집이 두껍지가 않으니까 창문만 열면 이제 맞바람이 계속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안에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창도 많이 만들었어요. 필로티 아래로 자연스럽게 바람길이 생겨 종일 환기가 잘 된다는 이 집. 이제 주방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네. 여기 부엌하고 또 네. 거실 사이에 이렇게 가벽을 구멍이 뚫린 아, 그래서 여기다 스위치는 여기다 달았군요. 그래서. 네, 그렇지. 이런 것도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수납도 되고 가벽도 시선도 네. 막아주고. 네. 네. 가벽 하나로 분리된 공간처럼 쓰는 세련된 주방. 그런데 여기 주방을 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는 어머니가 어머니 보이고. 집하고 소통되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옛날에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는 네. 안거리, 밖거리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부엌이 따로 있고 네. 며느리 채가 따로 있어가지고 부엌을 따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밥도 따로 하고 부엌 이제 제주도의 살림 방식이 그랬대요. 뭐 아들 채, 네. 부모 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집이 그런 우리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네네네. 현대적으로 이제 변환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냉장고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살림이 분리는 돼야 살림이 되는데. 다르니까. 네. 그래서 또 소통은 돼야 되고. 그렇죠. 독립성도 유지되면서 소통이 되고 요 창이 이제 그런 소통의 창이네요. 창구네요, 창구. 예. 바로 소통의 서로 창. 서로 창문을 딱 열면은 서로 손을 쥐는. 네, 다 보여요. 네. 이쪽으로 반찬도 받고 그래요. 아, 네. 어머니가 예, 예. 이거 받아라 하고. 아, 주방 창문에서 어머니 집 현관이 훤히 보이네요. 인사도 건네고 반찬도 주고받는 요긴한 창입니다. 이 식당이 이쪽으로 이렇게 마당으로 통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오면은 네. 바로 일로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네, 예. 맞아요. 네, 네, 주차해놓고 예, 주차를 들어오니까 동선이 굉장히 짧고. 맞아요. 근데 비 올 때도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네. 꺼내서 바로 비 안 젖고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기타 용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주 이 집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제 그 핵심 공간으로 가볼까요? 오, 넓은 마루가 있어 편하게 나오셨네요. 여기가 아까 봤던 그 이자 써진 거기 맞죠?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주방용 출입구는 어디서든 통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죠. 그런데 이 집 다시 보니 마루가 쭉 이어져 있네요. 세련된 집에 전통적인 마루가 조화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루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대청 마루도 있고 뭐 마루 되게 많은데 네. 이게 마루가 명칭이 진짜 많아요. 이게 대청 마루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툇마루 되게 유명 네, 알고 네. 그다음에 쪽마루 쪽마루, 그죠? 쪽마루. 쪽마루.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 대부분 툇마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여러 마루.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사실은 툇마루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툇마루는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기둥 안쪽으로 집을 살짝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마루를 집어넣는 게 툇마루예요. 집을 약간 뒤로 밀었다 그래서 퇴간이라고 그러고 퇴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툇마루고 그다음에 집 밖에 이렇게 붙인 거를 우리 이제 쪽마루라 그래요. 원래 정식 명칭.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요 공간은 거실 앞에 있는 네, 쪽마루가 쪽마루죠. 되고 네. 얘는 들마루가 네, 돼요. 이건 들마루. 들마루라 그래요. 예. 이게 들마루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붙인 거를 들마루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이렇게 네. 튀어나온 걸 이제 들마루라 하고 옮길 수 있는 건 이제 평상이 되는 거죠.
네, 평상과 비슷한 이 마루는 들마루고요. 저기 긴 마루는 쪽마루랍니다. 내친 김에 마루 건축 탐구 좀 해볼까요? 대청마루는 많이 들어보셨죠? 집 한가운데에 자리한 넓은 마루를 말하고요. 텐마루와 쪽마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둥 안쪽에 물러나 있는 마루가 텐마루고요. 기둥 바깥에 있는 마루가 바로 쪽마루라죠. 땅에서 띄워 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도 보셨죠? 그거는 루마루라고 한답니다. 말 그대로 들고 옮길 수 있다 해서 붙여진 들마루까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동네 옛날에 다 평상 하나씩 있었잖아, 마당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 속에 되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은 이제 한옥의 그런 건축적인 어휘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공간이 어머님 채와 선생님 채의 네. 이를테면 다리죠. 네. 네, 이를테면 연결 공간. 네,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머니의 공간하고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시간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이 돼요. 두 집 사이에 자리한 들마루는 양쪽 집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약을 들이자. 드리자. 이 들마루로 난 출입구 덕분에 수시로 할머니 집을 드나든다는 아이들. 할머니 안녕. 왔어요. 약 챙겨 드리러 왔죠잉. 아, 끼니마다 드셔야 하는 약을 챙겨왔네요. 그거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천식이 있으신 할머니가 약을 바꿔 드시진 않을까 일일이 알려드리는 아이들. 새거. 언제 이렇게 커서 할머니를 다 챙기는지 어버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의지를 하시네요. 아무도 없으면 뭐더러 어째 해야 됩니까? 아들이 옆에 있었기 좋아요. 좋기는 뭐 참말로 쓰기 좋지만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저를 바쁘지 뭐 나 때문에. 맞아. 할머니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맞아. 제일 힘들어. 할머니가 우리 넷이 아빠랑 엄마랑 누나랑 나까지 다 키우셨으니까. 맞아. 아 엄마 빼고 아빠. 아빠 누나. 아빠 누나 나랑 셋이 다 키워가지고. 맞아. 아이고 기특한 손주들 말에 할머니가 결국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왜? 발 진짜 많이 컸대 할머니. 발 봐봐. 나랑 비슷해. 대박이지. 요만했는데. 애기 때. 진짜. 할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옛 추억을 꺼내는데요. 3년 전까지 할머니 집에서 살았던 아이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만큼 함께 나눈 추억도 참 많답니다. 할머니 기억나지 그때? 기억나?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집에 갈 때도 내가 그 무서운 분 있다고 전화했더니 데리러 온다 해가지고 또 할머니 하교할 때 같이 가지고 그랬지. 그 위에 누나 없을 때 할머니 집에 밥 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뭐 먹었어? 된장찌개 먹었어. 할머니 된장찌개 잘하지? 맛있어. 맛있어. 이게 한 숟가락 딱 떠가지고. 맞아. 손주들 덕분에 웃고 사신다는 할머니. 아니 그런데 왜 같이 살지는 않으세요? 아들 내외가 집 지을 때 함께 살자고 해도 거절하셨다면서요. 나는 그거 안 가고 나 여기서 산다 이랬어. 왜요? 왜 안 가고? 아유 내 혼자 살면 편하잖아. 편하잖아. 그럼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요 있는데 뭐 서운해. 처음에 저기 있던 거보다가 싹 꽂혔어 전부 다. 싹 꽂혀가지고 새 집으로 지놓고 갔어.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해줘. 효자라 효자. 효자가 맞아요? 네, 효자 맞네요. 따로 편하게 살고 싶으시다는 어머니 소원도 들어드리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새 집으로 만들어 드렸다죠.
그렇게 나란히 지붕을 맞대고 따로 또 같이 살아간다는 이 집. 오늘은 3대가 함께 외출을 하는데요. 목적지는 마을 하천이라죠. 오, 그런데 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나의 모교다 모교. 야. 아빠도 여기 나왔는데? 응, 아빠도 여기 학교 나왔는데. 나던데. 할머니도 여기 나왔고? 그럼 다 같이 교원 불러볼래? 어? 그럴까? 교원 불러보자. 그래. 동력별 아침에 힘을 마시고 태백산 줄기 따라 3대가 초등학교 선후배다 보니 교가를 온 식구가 함께 부르는 진풍경 다 보겠네. 세상에나.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이 집 식구들이 종종 한다는 재미난 교가 제창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하천. 아빠가 그물을 들고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진짜 크다. 오늘 물살 여기는 어린 시절부터 고기 잡던 추억이 어린 곳이라지요. 기업이야 이거 들래? 이거 너무 무겁다. 그럼 아빠 잘 잡고 있어. 아빠 잘 잡고 있어. 네. 이제 보셨어. 아이고. 오, 제법 뭐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어릴 적 실력 발휘 좀 하셨나 봐요. 몇 마리 잡았어. 오케이. 없다. 대박. 이제 수확한 걸 확인할 시간인데요. 아이고, 이건 뭐 피라미만 잔뜩 잡으셨네. 뭐 그럼 어떨까요? 오늘도 추억이 하나 더 생겼는 거려. 신현리에 어둠이 내리고 저녁 식사가 완성돼 가는데요. 메뉴는 아이고 칼칼하고 시원한 매운탕이구나. 결국 냉동실 고기를 추가했다지요. 들마루에 술로 앉아 먹는 저녁밥. 할머니하고 내 작품이야, 둘이.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네. 평범한 일상인데도 참 훈훈해 보이네요. 좋은데 여기 멍치 분위기 좋다. 아이고, 그 녀석이 10살짜리가 비 오는 들마루에서 느낄 수 있는 운치를 다 아네요. 이제 못다한 집 구경 다시 계속해야겠죠. 근데 이쪽이 네. 계단. 천장이 싹 바뀌어서. 아까 잠깐 본 럭셔리한 계단 맞죠? 그냥 계단이 아니라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네요. 이 작은 변화로도 공간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네. 데서는 계단은 그냥 이동만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걸터 앉아서 내려다보면 평소에는 자기가 이렇게 올려다만 봤던 어른들이 자기한테 내려다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런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계단이 그냥 없어지는 면적이 아니고 집에서 가장 재밌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실제 여기 책 있는 데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보고 싶은 책을 좀 보면서 이제 그 반 걸쳐 있듯이 이렇게 그 있기도 하고 했고요. 저쪽으로 또 빛이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아침 되면 빛이 그대로 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약간 애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신기한 그런 경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색다른 공간을 참 좋아한다는 남매. 딱 공상에 빠지기 좋아 보이죠? 정해진 책상보다 여기 걸터 앉아 책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계단으로 이어진 2층까지 모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데요.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색적인 계단을 오르면은 복도를 따라 쭉 방들이 이어져 있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럼 방. 여기가 올해 성실이방. 네.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 안녕. 안녕. 여기가. 예. 어우, 방 좋다. 가장 첫 번째 방은 이 집 큰딸 성실이 방인데요. 여기가 안방보다도 더 환하고 전망이 좋은 방이랍니다. 아니 이게 성실이 방이에요? 네네. 성실 씨? 이 천정고도 되게 높고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이 동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게 아주 좋네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시원하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방에 대해서 지냈었어요? 그때는 할머니 집에서 아. 한 방에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그랬구나. 네. 그러면 딱 내 방이라는 걸 가진 게 여기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쵸. 진짜 진짜 감동이었겠다. 감동이었겠다. 18년. 18년 만에 이제. 해방. 18살에 태어나 처음으로 방을 가져보는 큰딸. 높은 층고에 멋진 풍경이 걸린 창은 아빠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지요. 이제 제가 저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살 때 방이 없었잖아요, 방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방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 주면 그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집에 보니까 전등도 있고 TV 큰 것도 있고 평소에는 TV 작은 거 옛날 거 같는데 와 창문도 엄청 크게 잘 보이고 이런 거요. 엄청 부자인 느낌? 냉장고 2대에다가 부자가 된 느낌? 어린이다운 발상이다. 그 침대에서 누우면은 하늘이 보이거든요. 쫙 이렇게 구름이랑.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방에서 뭘 하는지 보여준다는데요. 야 오늘 한번 불태워봐. 춤판이 벌어졌네요. 이제야 내 방을 갖게 됐다니 얼마나 좋아 그래.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아이들. 아주 그냥 신들린 춤판이 끝날 줄 모릅니다. 신나게 춤도 췄으니 다시 집 구경 시작해 볼까요? 저 안쪽 끝에 회심의 공간이 또 있다지요? 중간에 이제 테라스도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가 기업이 방이고. 오. 우와. 야. 이게 좀. 예. 여기가 진짜 도서관 같네요. 예, 여기가 도서관 근세부로. 예. 야 여기도 이게 전망이 시원해. 전망이. 여기가 전망이 좋죠. 와, 여기는 도서실이라는데요. 기가 막힌 풍광에 입이 다무러지질 않네요. 자연을 끌어들인 이 멋진 도서실도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쓴 공간이랍니다. 이제 시골이다 보니 네.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나가야 이제 모전 그쵸, 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버스가 빨리 끊겨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여기서 편하게 뭐 새벽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좀 이제 주고 싶었고 그래서 예, 좀 쾌적하게 좀 만들어주고 싶은 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도시처럼 쉽게 도서관을 갈 수 없다 보니 집안에 비슷한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담긴 설계 덕분에 시골이지만 아쉬울 게 없는 집입니다. 다시 봐도 기가 막힌 풍광인데요. 이 공간을 더 빛낸 건축의 비밀이 있다죠. 사실 밖에 이제 이렇게 발코니가 달려 있어요. 발코니가 달려 있고 사실 지붕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여기다가 안 하고 한 1.5m 더 나가서 만약에 저기다가 이제 공간으로 활용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왜 아파트 발코니가 있으면은 발코니 확장을 해버리잖아요. 바닥을 넓게 쓴다고 생각하고 샤시를 다 바깥쪽에 달아서 확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들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넓어지죠. 과연 그게 더 좋은 걸까? 아니면은 바깥에 저 자연을 만날 때 내가 창문 안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고 자연하고 집 사이에 그런
사익 공간이 생겨서 거기서 나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뭐 화분도 키우고 그런 공간이 저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집을 보면서도 새삼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듣고 보니 발코니가 중요한 공간이었네요. 성시 씨하고 기업이한테 숙제를 하나 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각 공간에 이름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은 무슨 방? 그렇게 방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지어주면은 이 공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마당은 그냥 아무 이름 뭐 희망의 마당, 뭐 이거는 뭐 무슨 뭐 꽃의 마당, 뭐 이거는 뭐 무슨 거미의 방, 뭐 거미의 방 그런 공간에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공간이 달라져요. 의미가 부여되니까. 너는 어떤 애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 힌트를 주는 거야. 아, 예. 힌트를 주는 거야. 집 이름 짓기 도전은 또 처음인데요. 기업이라고 되겠어? 할 수 있겠어? 까짓 거. 누나 할 수 있지. 아니, 기대. 네, 재기발랄한 남매의 집 이름 짓기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넣다 보니 우연히 이자 형태의 집이 탄생했다는군요. 이제 노 소장님이 극찬했던 공간 2층 발코니로 나가볼까요? 아, 여기가 아까 선생님들이 손 흔든. 네, 저희들이 여기. 야, 노 소장님 얘기가 많네요. 직접 거대한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다 공간입니다. 보여요. 근데 저 산들 실루엣이 너무 좋다. 그 어릴 때 이제 다 놀던 데니까 이쪽에서 그 나무 꺾어 가지고 칼싸움하고 이러던 거. 눈 오면 요 뒷산에서 그 비료푸대 있죠. 네, 그거 썰매 눈썰매 타는 거. 저쪽 골짜기에서 가지 잡던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죠. 아이고, 지금. 좋으시겠다. 예, 이거 보면. 선생님 이 고향 땅에 선생님은 진짜 생가 옆에 집을 짓는 게 정말 얼마나 행운이고 임성 맨날 자기 생가 얘기하거든요. 예. 육지로 삼가역 바로 앞인데 절대 가서 집을 질 수 없는. 그렇구나. 예, 고향은 이런 시장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이 다 실향민들인 거예요. 자기가 낳고 자란 동네를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시죠. 근데 가졌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가졌다. 그러네요. 50평생을 함께한 추억의 공간에서 사신다니 모든 걸 다 가진 분 많네요. 맞아. 산골 고향을 지키며 사는 오늘 이 집. 두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시던 원래 집과 그 집이 이제 사실 그 여기 주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집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을 지은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고 왜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삶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도 당신은 그 자식과 손자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좋은 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집의 첫인상이 일단 활짝 열려 있고 들마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옛날의 정서도 같이 갖고 있고 현대의 어떤 그런 외형도 갖고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새로 집을 잘 지어서 그런 생활이나 이런 거를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기억까지도 아이들한테 물려주실 수 있는 거니까 되게 행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들이 지은 이 집 이름은 힐링 캠프. 거실은 힐링되는 공간이라고 해서 비타민이라고 지었고요. 들마루는 온 식구가 캠핑하듯 쉴 수 있다고 해서 캠핑장이라죠. 2층 성실이 방은 빛으로 기운을 얻는다고 해서 햇살의 방. 도서실은 화합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무지개의 방으로 지었다네요. 집을 아끼는 마음이 가득 묻어나는데요. 아이들도 고향집을 계속 지켜나갈까요? 기업이는 커서도 신현이에 쭉 살고 싶어요? 커서도요? 쭉은 아니고 커서는 서울대 가려고.
거기는 뭐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등록금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다음 치료도 잘하고 그래서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데요. 전 수학을 잘합니다. 덧셈은 거의 한 몇 초 안에 풀고요. 곱셈은 한 1분이면 풀어요. 기업이가 고향 떠날 생각을 하는 게 의외죠. 거기엔 깊은 뜻이 있답니다. 흰머리가. 오, 아빠 이제 진짜 반 100세네. 늦둥이의 눈에는 보통 아빠들보다 나이가 많은 규현 씨. 그래서 의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됐다죠. 아빠, 어? 아빠 70년 더 살아라. 70년 더 사람 몇 살이로? 120? 몇 살이고? 100. 20. 20. 120살. 살아. 기업이 그러면 의사 선생님 되면 아빠 150살까지 살게 해준다 했거든. 아빠를 150살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될 거라는 기업이. 말 안 들어도 된다. 고향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아빠를 빼닮았죠. 그렇게 이 집엔 오늘도 따스한 가족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고향집 할머니라는 그 큰 나무, 큰 예. 나무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듯한 느낌, 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기업이나 성실이한테도 이 터전 위에서 이제 일어서라 하는 이런 공간으로 고향집이 이런 공간으로 생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뿌리 내린 집. 가족의 시간을 담고 자라는 그 집은 언제고 나를 품어주던 고향집 어머니의 품을 꼭 닮았습니다.